안녕하세요. 자, 1장 정전기와 콘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저희가 이제 뭐 배울 거냐면, 자, 전기장과 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잠깐 이 장을 공부하기에 앞서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율. 우리가 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스 문자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필론이다라고 읽어요. 이필론. 근데 이 이필론에는 자, 이필론 제로와 이필론 S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단위는 자, 페럿 퍼 메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이필론 제로가 뭐냐? 이필론 제로. 자, 이필론 제로는 자, 공기. 자, 진공. 자, 공기나 진공이라 하는 걸 뭐라고요? 매질이라고 하죠. 매질. 자, 이건 공기나 진공의 자, 유전율을 얘기합니다. 유전율. 이 공기나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수치인데 이게 자,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자, 페러 퍼 메터가 되며 또는 자, 이 부분이 36파이분의 1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의 자, 페러 퍼 메터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자, 이필론 S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비유전율. 자, 이 비유전율은 매질 자체가 공기도 아니고요, 진공도 아니에요. 자, 이 매질 자체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매질이 자, 종이, 뭐 폴리에틸렌, 변압기 유, 고무, 운모, 유리, 물, 산화티탄, 로세리움 또는 티탄산 바륨 자기처럼 자, 매질 상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비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 비유전율은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유전율 값이 자, 이필론 제로에 이필론 S니까 이필론 S는 자, 이필론 제로에 대한 이필론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비유전율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 이필론 제로가 뭐라고요? 공기 진공 중의 유전율이라고. 공기 유전율에 대한 자, 진공에 대한 유전율에 대한 자, 다른 매질의 유전율 값.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유전율.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자. 공기나 진공 상태에서는 얼마가 되냐? 1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자, 계산하기 위한 어떤 쿨롱 상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쿨롱 상수. 우리 이 쿨롱 상수를 또는 이걸 비례 상수라고도 하는데, 자, 어떻게 표시하냐? 우리가 이걸 K로 표시를 합니다. K. 그럼 이 K가 의미하는 쿨롱 상수는 얼마냐? 4파이 이필론분의 1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4파이 이필론은 자, 어떻게? 4파이의 이필론 제로의 이필론 S분의 1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진공이나 공기나 자, 진공 상태다라고 봤을 때에는 자, 이 이필론 S가 얼마예요?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이 돼서 자, 계산을 해보니 4파이 곱하기 자, 이필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또는 3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자, 36파이분의 1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이 돼서 요놈 자, 약분되니까 얼마 됩니까? 9 곱하기 10의 자, 9승으로서 우리가 자, 표시를 할 수 있더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쿨롱 상수, 비례 상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자, 이걸 알았으니까 진행을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전기장이에요. 전기장. 자, 전기가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죠. 전기장. 그래서 첫 번째, 자,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자, 이 전기장에서 첫 번째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쿨롱의 법칙 첫 번째, 자,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그림으로서 설명 좀 드릴게요. 어떤 두 점전화, 자, 여기에 플러스 Q 쿨롱의 전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자, 마이너스의 Q 쿨롱의 전하가 있대요. 그러면 자, 저희가 전 시간 뭐 배웠냐면 같은 동종의 극성끼리는 반발력의 힘이 발생이 되고 이종의 극성끼리는 자, 흡입하는 힘이 발생이 된다 했어요. 흡입력이.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데 이 점전화가 자,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이 점전화가 힘이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자, 어떤 힘이 발생이 돼요? 자, 흡인력이 발생이 돼요. 흡인력. 자, 이렇게 흡입력.
또는 자, 동종이라면 자, 바깥으로 가는 힘이 발생이 되겠죠. 두 점자나 사이에 작용하는 자, 힘의 세기. 자, 이게 몇 미터 떨어졌을 때? R 미터 떨어졌을 때. 자, 이 두 점자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하는 게 뭐냐? 이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은 두 점자나 사이의 곱에는 비례하고 이 거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의 R만큼은 어떻게 제곱에 반비례하다라고 하는 게 자,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자, 이 두 점자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하는 게 쿨롱의 법칙인데 그 힘의 세기 F는 어떻게 구하냐? 자, 비례상수. 이렇게 볼게요. 비례상수 K배에 R 자승에 Q1, 자, Q2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비례상수, 방금 얘기했던 이 비례상수는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분의 1이 되고 자, R 자승에 Q1, Q2가 되며 다시 이 비례상수는 자, 4파이 자, 입실론 S와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로 이루어져 있고 분의 1 곱하기 R 자승에 Q1, Q2로 되어 있으며 자, 4파이 입실론분의 1이 얼마예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고 그래서 입실론 S에 R 재승에 Q1, Q2의 힘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식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직선상에 놓인 두 점전화가 있는데 이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하는 게 뭐다? 쿨롱의 법칙이다. 근데 이 쿨롱의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자, 두 점전화 사이의 곱에는 비례한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12번 문제를 볼게요. 핵심 예제 12번을 보니까 자, 정전기에서 MKS 단위계로 표시한 쿨롱의 법칙은 했어요. 자,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입실론 S의 R 자승의 Q1, Q2. 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다시 한번 또 자, 반복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자, 여기서 응용된 문제가 13번 문제네. 자, 매질이 뭐예요? 매질이 진공이라고 했어. 지금 진공. 자, 진공 상태에서 거리가 얼마입니까? 1m 떨어졌네. 1m 떨어진 거리에 자, Q1이 얼마?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 Q2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래요. 이때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힘 F는 어떻게 구해요? 4파이 입실론분의 1에 R 자승에 자, Q1, Q2로 구하는데 매질 상수가 뭐니까? 진공이니까 입실론 S는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되겠네. 제로만 있겠네. 자, 이 수치가 얼마입니까?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될 거고 자, 거리는 1m니까 1의 자승이고 자, 두 점전하는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의 힘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더라 이거야.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 자,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쿨롱의 법칙 두 점전화 사이에 일직선상에 존재하느냐?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두 점전화 사이에 거리에는 뭐하고?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점전화 사이에는 비례하더라. 자,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의 세기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제 전개의 세기. 자, 전개의 세기는 뭐냐? 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개의 세기예요. 자, 전개의 세기는 우리가 이걸 2라고 적어요. 2. 자, 그 다음에 단위는 볼트 메타가 됩니다. 왜 볼트 메타가 됐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럼 전개 세기는 뭐냐? 자, 일직선상에 자, 플러스 Q 쿨롱의 전하가 있고 자, 여기에 일직선상에 자, 점전화 대신에 플러스 1쿨롱의 값을 가지고 있는 전하가 있다라고 볼게요. 전하가. 그러면
일직선상에 플러스 Q 쿨롱과 플러스 1 쿨롱의 단위 전하, 이걸 단위 전하라고 하는데 단위 전하가 존재했을 때 힘의 세기, 그 힘의 세기를 뭐라 하더라? 전개의 세기라고 하더라. 그러면 자, 우리가 힘의 세기를 구했어. 자, 방금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자, 4파이, 자, 이 매질 상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매질을 진공이라고 볼게요. 진공 또는 공기라고 볼게요. 그럼 입실론 제로가 되고 R 자승의 자, Q1, Q2로 구하는 게 쿨롱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자,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 자승, 이 거리가 자, R미터 떨어졌다라고 볼게요. 이제 Q1은 Q가 되는 거고, 자, Q2는 1이 되겠지. 자, 다시 정리하니까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 R 자승의 자, Q가 되더라. R 자승의 Q가. 이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 세기는 자, 이걸 전개 세기라고 하는데 이게 4파이 입실론 R 자승의 Q 값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단위가 자, 볼트 퍼 메타인데 다시 이 부분은 자,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이 자, 뭐가 됩니까?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구승이고, 여기는 입실론 S의 R 자승의 자, Q로서 우리가 또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전개의 세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수식을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자, 뭘 곱해왔어? 자, 여기다가 Q를 곱해왔어요. 자, QF야. 그죠? 자, 이렇게 보시게요. 여기다 이제 보시자고. 자, 이렇게 볼게. 자, 전개 세기 2가 자, 전개 세기 2가 4파이 자, 입실론의 R 자승에 대한 Q인데 제가 여기다가 Q를 곱해보고 여기다 Q를 곱해왔어요. 그러면 4파이 입실론 R 자승의 QQ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힘 F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이 F 힘의 세기는 Q2와 같더라. 단위가 뉴턴이 되겠죠. 자, 고로 전개의 세기 2는 자, 뭐가 됩니까? Q에 대한 F 값으로 구할 수 있더라. 자, 단위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 단위는 자, 힘의 세기는 자, 뉴턴이 되는 거고 전하는 쿨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뉴턴 퍼 쿨롱도 뭐가 되더라? 전개 세기의 단위가 되더라.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메탈을 곱해보고 메탈을 곱해봤어요. 그러면 자, 어떤 힘에다가 자, 이동한 거리야. 이동을 했습니다. 뭘 한 거야? 일을 한 거지. 일. 자, 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쿨롱 메타가 됩니다. 그럼 줄 퍼 쿨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이 되는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하가 이동을 함으로써 일을 한 걸 우리는 전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가 줄 퍼 자, 쿨롱이 되겠죠. 이게 뭐와 같습니까? 볼트와 같습니다. 볼트. 그래서 또 뭐가 있냐? 자, 이 줄 퍼 쿨롱이 볼트와 같으니까 자, 볼트 퍼 메타도 뭐가 되더라? 자, 전개 세기의 단위가 되더라. 그래서 자, 볼트 퍼 메타가 이렇게 나온 거죠. 또 같은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또 같은 단위고. 이해되시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예제 14번을 보세요. 14번. 자, 14번을 보니까 전개 세기의 단위. 자, 뉴턴 퍼 메타와 같은 것은 뭐냐? 볼트 퍼 메타와 같은 건 뭐예요? 뉴턴 퍼 쿨롱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1번.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자, 15번을 한번 볼게요. 자, 15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핵심 예제 15번을 보세요. 핵심 예제 15번을 보니까 공기 중에 놓여있는 자, 2 곱하기 10에 자,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쿨롱이 있대요. 어디에 있어요? 매질이 공기에 있어요. 자, 점전으로부터 10cm 떨어졌대요. R이 자, 10cm 떨어졌대요. 이때 전장의 세기. 자, 단위 보세요. 볼트 퍼 메타네. 그러면 나는 이게 적어놨어. 볼트 퍼 메타는 4파이 자,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자승에 자, Q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전개 세기 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자, 4파이 입실론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구승이고 거리는 10cm니까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 되겠죠. 메타 단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Q는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나와요? 1.8 곱하기 10의 자, 5승 볼트 퍼 메타가 되더라.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자, 계산기 눌러보시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여기 전개 3개. 자, 이 공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기 전개 3개의 단위. 자, 뉴턴, 쿨롱이 뭐 하더라? 볼트 퍼 메타와 같더라.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전개 이제 전개 3개까지 구했는데 이게 도체가 어떻게 생겼냐? 자, 전하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전개 세기들이 이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개 계산을 하는데 제 교재에 5가지의 어떤 도체에 대한 전개 값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능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중요한 것은 쿨롱의 법칙과 전개 3개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시니까 꼭 신경 쓰셔서 외우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어떤 도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전개 세기 값이 달라진다 했는데, 그 도체 변화에 대한 전개 세기 값, 그것은 우리가 자, 유도하지 않고 식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식만 가지고 가시자고요. 그 식만. 자, 이제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전개 세기를 얘기할 때에는 이 전개가 점전화로 분포가 되어 있냐, 또는 선전화로 분포가 되어 있냐, 또는 면전화로 분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점전화와 선전화와 면전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능사 준비하면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개 세기, 자, 이 전개 계산값, 자, 이 전개 계산값에 대해서 자, 어떤 도체에 따라서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도체에 대한 어떤 값만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이게 자, 첫 번째, 자, 구도체예요. 자, 이렇게 생긴 구도체래요. 자, 구도체야. 거리가 자, 반지름이 Am 떨어진 구도체에서 전하 분포가 자,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한 거죠. 골고루. 자, 이때 자, 전개 세기 2는 어떻게 구했어요? 4파이 자,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R 자승의 자, Q와 같더라. 자, 볼트 퍼 메타와 같더라. 점전화의 전개 세기값과 같겠죠? 자,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균일하게 분포된 자, 원통 도체, 무한히 긴 원통 도체, 또는 이걸 뭐라 합니까? 원주형 도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자, 길이가 무한히 긴 원주형 도체, 이게 Am 떨어졌을 때, 반지름이 Am가 됐을 때, 이건 우리가 이제 람다 선전화로 하는데 그냥 점전화 Q의 개념으로 가시자고요. 그때 자, 전개 세기는 자, 무한히 긴 원통 도체 또는 자, 원주형 도체. 자, 원주형 도체의 전개 세기는 얼마가 됩니까? 2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자, R에 얼마가 됩니까? 자, Q가 되더라. Q 단위가 볼트 퍼 메타가 되더라. 꼭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하시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무한히 넓은 평판 도체. 자, 무한히 넓은 자, 평면 도체예요. 평면 도체. 자, 평면 도체에서의 전개 세기 2는 얼마나 됩니까? 자, 2 입실론 S 입실론 자, 제로 입실론 S에 대한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시그마 면전화 분포가 됩니다. 이걸 시그마라고 읽어요. 자, 이걸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단위는 볼트 퍼 메타가 되더라. 자, 식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자고요. 자, 네 번째, 자, 뭐가 있습니까? 자, 평행판 도체예요. 균일하게 대전에 자, 무한히 넓은 자, 평행판 도체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평면이 두 개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개 세기 2는 자,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시그마로서 볼 수 있겠죠. 단위가 자, 볼트 퍼 메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대전환 도체의 표면의 전개. 자, 대전환 도체의 자, 전개, 표면 전개. 자, 표면 전개는
얼마가 됩니까? 2는 자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시그마가 되겠죠. 볼트 퍼 메타. 자 암기를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공식만 우리가 자 암기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저는 이거 간단하게 건너뛰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전하밀도 시그마. 자, 예, 아주 얇은 무한 평면도체의 전개색이. 자, 무한 평면도체예요. 평면도체. 그러니까 이는 이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자, 이 입실론에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있으니까 답이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네. 만약에 이게 평판도체. 자, 무한 얇은 평행판도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이제 뭐가 나와 있냐? 자, 전속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속. 자, 전속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섯 번째 전속은 자 전기력선이 뭐라고 했어요? 자, 전기의 선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 가상의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력선의 자, 이 묶음을 뭐라고 한대요? 자, 전속이라고 한대요. 전속. 그래서 자, 전속은 우리가 흔히 그 사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와 같아? 전하, 전속, 깎아 같다. 파이라고도 해요. 이 부분을 또는 자, 우리는 이걸 또 큐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자고요. 전속은 전기력선의 묶음인데 Q클롱의 전하에서 Q계의 전속이 나온다 해서 자,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전속 밀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의 개념은 자, 뭡니까? 면적당 얼마만큼의 전속이 나오냐? 얼마만큼의 전속이.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D라고 한대요.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쿨롱이 되는 거고 자, 전속. 자, Q쿨롱 전하가 나오냐? 이 얘기죠. 그러면 자, Q가 나오는 거고 자, 면적은요?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전속미터는 쿨롱 퍼 메타의 제곱이 되더라. 근데 자, 이게 뭐와 같아요? 전속밀도 D는 또 자, 입실론 2로서 볼 수 있더라. 그럼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자, 2값과 같기 때문에 자, 전속밀도는 또 우리가 이런 수식을 통해서 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위는 얼마가 돼요? 자, 쿨롱 퍼 메타 자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전속이라고 합니다. 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전기에 대해서 아는데 알아봤다면 자, 지금은 이제 전위예요. 전위. 전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이걸 전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위의 정의가 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전기장의 한 점에서 단위 전하가 가지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위라고 하는데 단위 전하를 자, 무한 기점에서 전기의 역으로 끌어오는 걸 우리는 전위라고 해요. 전위. 그래서 그 전위의 값도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전위를 우리가 V라고 하고 단위는 자, 볼트라고 합니다. 볼트. 그래서 자, 전위 V는 얼마가 되더라? 4파이 입실론 R분의 Q와 같더라. 자, 단위는 볼트가 되더라. 그러면 중요한 수식을 한 가지 또 여기다 볼게요. 만약에 이게 진공이나 자, 공기 상태라면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분의 Q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볼게요. 자, 방금 전개 세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개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자, R 자승의 Q라고 했어요. Q.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전위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래. 그렇죠? 자, 여기다가 제가 R을 곱해봤어. 그리고 여기다가 R을 곱해봤더니 R 약분되니까 이게 나오죠. 이게 뭐야? V지, V. 이거 V지, V. V는 뭐가 되더라? 자, 거리에다가 전개 세기를 곱한 거와 같더라. 그래서 전개 세기 단위가 자, 볼트 퍼 메타인데 거리 자, M으로 곱해줘 보니까 뭐가 됩니까? 볼트만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단위가 볼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공, 공기 중에서 자, 이거는 공기나 매질이 자, 진공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분의 자, Q 볼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위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전위가
높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식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자,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자 2m 떨어졌대요. 자, 이렇게 2m가 떨어져 있는데 이때 자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 2m 떨어진 지점에 자 2m 떨어진 점 P점과 자 여기 1m 떨어진 자 Q점 자 이 Q점에 전위차는 했어요. 전위차는 자 그러면 어디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전위 V는 자 4파이 입실론 자 뭐라고 했어요? 공기 중이라 했어요. 그럼 제로가 되겠지. 분의 1에 자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걸 9 곱하기 10의 9승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때 전하 Q 자 이렇게 볼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에 대한 Q의 거리 자 R1 마이너스 R2분의 1인데 이건 얼마 됩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Q가 얼마예요? Q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며 거리는 큰 쪽에서 자 작은 쪽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자 90V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자 전위에서는 요 공식 하나만 또 기억을 하자. 이 공식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 자 평행판 콘덴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평행판 콘덴서. 자 평행판 콘덴서는 우리가 자 콘덴서 공부하면서 잠깐 했는데 자 도체가 자 이렇게 있대요. 마주 보고 있대. 자 그때 자 평행판 공식 기억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 면적은 우리가 자 S 제곱미터로서 보고 자 이 판 사이의 간격을 D 메타 떨어졌다라고 볼게요. 그다음에 이 매질 상수를 입실론 자 유전율로 볼게요. 그러면 이때 자 정전 용량 C는 자 뭐에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자 유전율에는 비례하며 단면적에는 비례하더라. 그래서 단위가 뭐였습니까? 페롯이 됐습니다. 자 이 공식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핵심 예제 18번 문제로 한번 볼게요. 18번 문제. 자 면적이 5제곱미터야. 5제곱센티미터예요. S가 자 5 자 제곱센티미터가 됐고요. 자 금속판을 공기 중에 자 거리가 얼마 떨어졌어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거리에 대립시켜 놓았을 때 그 평행판의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C는 어떻게 구해? D분의 자 입실론 자 제로 입실론 S에 S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수치를 적용해 보니까 거리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자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며 자 입실론 S가 얼마입니까? 공기네 1인의 1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S가 얼마예요? 5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5에 자 센티미터니까 자 센티미터예요. 자 거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제곱센티미터니까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10의 마이너스 2승의 자 제곱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의 페럿이 되더라. 근데 피코페럿이라고 했으니까 피코는 10의 몇 승? 12승. 그래서 8.85 자 뭐가 됩니까? 피코페럿이 되더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 1장의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식 위주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잡아줬던 그 부분 위주로만 공부를 하신다면 또 1장 문제도 자 문제 없이 또 푸시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